저번에 장비 강의했었을 때 오실로스코프에서 데이터를 뽑아왔었죠. 이제 그 데이터를 매틀랩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데이터를 뽑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SCV 파일로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매틀랩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틀랩 데이터 처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려는 방식은 숫자만 인식합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면 오류가 뜹니다. 한번 볼게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현재 폴더에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의 이름이 data.csv이므로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킨다면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좀 편집해야 됩니다. 이 문자열이나 빈 공란을 없애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 D를 누르시면 한 번에 없어집니다. 이것도 똑같이 오른쪽 클릭 D, 이런 식으로 저장한 뒤에 다시 매틀랩에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렇게 저희가 계측했던 데이터가 그대로 매틀랩에 플롯됩니다. 이제 이 코드는 이제 지난 학기 19년도 1학기 때 사용했던 코드인데요. 만약 이 매틀랩 상에서 바로바로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매틀랩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매틀랩 외부에서 열기를 선택하시면은 바로 편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하시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 실험 1 때 썼던 코드를 조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clear all, 그리고 close all, CLC는 이 매틀랩 환경을 정리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이 clear all은 이 작업 공간을 비우는 거고, close all은 켜져 있는 피규어들을 다 끄는 코드고, 이 CLC는 명령창을 비우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이 코드를 한번 싹 정리해 줌으로써 혹여나 발생할 오류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로드 데이터 CSV는 이 데이터 CSV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 데이터라는 명령어에 저장하는 과정인데, 제가 자꾸 데이터라는 말을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파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각 명령문들은 1번 열에 있는 데이터를 T1에, 2번 열에 있는 데이터들을 Vin1에, 그리고 각각 이제 3번 열에 있는 거, 4번 열에 있는 걸 각각의 변수명에 저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플롯은 그 데이터들을 저장했는데 그 데이터들을 플롯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레전드는 이런 식으로 라벨을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X 라벨은 X축 이름을, Y 라벨은 Y축 이름을, 그리드 O는 이렇게 점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실험 2 때 쓰는 코드인데요. 이 코드는 어떻냐? 여러분들이 뽑았던 데이터를 사인파로 피팅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어떤 사인파인지 주파수, 페이즈, 매그니튜드를 바로바로 구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떤 사인파인지 분석해서 페이지를 계산해 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measured input, 실제로 계측한 데이터와 estimated input, 피팅된 그 인풋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알아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코드의 이제 유용한 점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측한 데이터가 페이지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진폭 값이 어떤지 일일이 측정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귀찮고요. 그 값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죠. 지금 페이지 쉬프트가 마이너스 65°만큼 일어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매그니튜드를 바로바로 명령창에 보여줌으로써 1번 신호의 매그니튜드가 8.16V구나, 2번 신호의 매그니튜드가 2.13V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들을 여러분들은 보고서에 집어넣으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보고서에 집어넣으실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쓰시는 방법이 이제 캡처하시는 방법인데, 캡처하시게 될 경우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캡처되고 별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예쁘지도 않고요.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피겨에서 바로 이 그림만을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집에서 피겨 복사를 클릭하시면은 클립보드에 피겨가 복사되고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프가 플롯됩니다. 그리고 이 피겨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겨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데이터를 잃어버려도 그림은 남죠. 그리고 나중에 굳이 한 번 또 코딩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겨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편집에서 보기에서 플롯 브라우저, 그리고 속성 편집기까지 켜서 이 피겨를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 4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굳이 4개 다 볼 필요 없죠. 매저된 건 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얀색, 이제 하늘색이라서 잘 안 보이죠? 이거를 클릭하셔서 색깔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래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굵기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굵기를 바꾸시고, 이거는 점선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디자인된 부분을 저희가 바로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블 클릭하시면은 타임이 아니라 시간으로 바로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안 보이면은 글꼴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피겨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계속 하신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실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코드에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코드에서 그냥 코드를 좀 바꿔서 계속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만약 이제 한두 번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겨 수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기능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틀랩에서 선 굵기나 선 색깔을 코드에서 바꾸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유용한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피겨를 킨 다음에 플롯을 해주면은 이게 각 파라미터가 어떤 뜻이냐, 이제 R의 경우 레드를 뜻합니다. 빨간색 선. 그리고 이 라인 위드스의 경우 선 굵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E는 이 선 굵기를
2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예, 이게 뜨죠. 선 굵기가 2고 선 색깔이 빨간색인 플롯입니다. 이걸 좀 바꿔보겠습니다. 선 색깔을 블루로 하고 라인 위드스를 0.5로 하면 어떻게 되냐.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변하고 되게 얇아졌죠. 이런 플롯 파라미터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험 피규어를 깔끔하게 뽑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라는 플롯을 뽑아낼 수도 있는 거죠. 몇 개 더 가르쳐 드리자면 이런 거를 해주면은 선 스타일이 정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점선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알파벳 O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마커를 뽑아줍니다. 선도 있고 마커도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선도 있고 마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한 걸 보시고 싶으면 이제 이 플롯 창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라인 스펙을 한번 볼까요? 이 라인 스펙에 보면은 이제 이 마커의 종류, 그리고 이제 색이 단축키, 옐로우, 마젠타, 이건 모르겠네요. 레드, 그린, 블루, 화이트, 검은색. 그리고 선 스타일, 이게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냐? 빨간색이 되겠네요. 네, 빨간색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롯은 되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인 스펙의 경우에는 예,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이제 플롯, X 데이터, Y 데이터, 이제 점선, 그립. 이 S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 라인 위드스를 2로, 마커 사이즈를 10으로, 마커 엣지 컬러를 블루로. 예, 여기 블루 보이시죠? 마커가 있는 마커 엣지를 또 블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 피규어의 타이틀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코드상에서 구현해 볼 수 있고, X 라벨, Y 라벨 각각 붙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해보셔도 되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한 번만 이제 설정 잘 해놓으시면은 계속해서 쓰시면 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2 코드를 조금 해석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이제 유닛입니다. 이제 라디안 단위를 이제 디그리로 바꿔주는 거, 이거는 디그리 단위를 라디안으로 바꿔주는 유닛으로 변수에 지정했습니다. 이건 데이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CSV라는 파일을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고요. 이 TS는 샘플링 타임입니다. 이 샘플링 타임은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에서 가로축 호리존탈 스케일을 변화시키잖아요. 그 호리존탈 스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샘플링 타임이 여러분들이 뽑으신 데이터에 있어요. 이것을 이 매틀랩에 그대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실험토 코드는 그렇게 해야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인파를 피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헤르츠짜리 사인파를 줬는지 미리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MEAS1은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인파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인파. 그리고 이것은 이제 LSQ 커버핏이라는 피팅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제일 어려울 텐데요.
별거 없습니다. 이제 사인파와 이제 오프셋, 그리고 이제 진폭에 대한 이제 변수를 지정해줘서 그에 알맞는 변수를 피팅해주는 그런 함수여서 여기서 이 피팅된 변수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팅된 데이터를 저희가 플롯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코드를 다 이제 해석해 드리긴 어렵고요. 이 코드를 보고 따라 쓰면서 배우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헬프입니다. 이 헬프 기능만으로도 이제 매틀랩을 충분히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이 헬프를 쓰셔서 lsq 커브 피트 하면은 이 lsq 커브 핏이 대체 어떤 함수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lsq 커브 핏이라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쓴다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고요. 이걸로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도움말에서 또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lsq 커브 핏을 검색해 보면은 이렇게 매틀랩 홈페이지에서 이 lsq 커브 핏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런 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 매틀랩 이 도움말이 이제 여러분들 계정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똑같은 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써서 배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준 걸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있죠. lsq 커브피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들이 지금 쓰실 함수들은 대부분 남들도 다 썼고 남들이 이미 다 설명을 해놓은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시겠으면은 구글이나 헬프, 도움말을 많이 사용하셔서 수월하게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실행입니다. 실행을 시키면은 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전체가 실행이 되는데 만약 컨트롤 엔터를 친다면은 이 부분만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이걸 코드 저는 블럭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럭 하나하나만 이제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코드들을 연달아서 실행시킨다.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그 다음 블록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를 누르시면 그 다음 블록이 실행되고 또 그 다음 블록이 실행되고 이렇게 계속 실행되면서 이제 컨트롤 엔터하고 굳이 이렇게 내려서 또 컨트롤 엔터하는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다음으로 이제 주석 처리인데요. 컨트롤 R입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 해제는 컨트롤 T입니다. 그리고 이거 또 이제 유용한 단축키인데 F9입니다. F9를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드래그한 부분만 실행시킵니다. 어떻냐면은 지금 이제 피겨 이거를 이제 하는 걸 이걸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서 F9을 눌러주면은 이것만 플롯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드온 또 풀롯 시키면은 또 플롯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 F9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서를 쓰실 때 PRE를 구하고 에러를 구하고
페이지 시프트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통 계산기를 써서 하실 텐데 이게 매번 계산기를 사용해서 값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는 손가락으로 매번 쳐야 되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R이나 페이지 시프트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엑셀로 넣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R을 구하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를 구하는,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 시프트를 구하는 계산입니다. 만약 이제 원래 값이 이제 이론 값이 10V다. 그리고 오차가 9.7V다. 그러면은 PR은 얼마냐?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PR를 바로바로 계산해주는 아주 괜찮은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PR를 굳이 계산기로 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주파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직접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그럴 경우 주파수를 어떻게 구하죠? 이 양 피크점을 찍어서 그 값을 보고 흐른 시간을 보고 주파수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건 역시 여기에 x축이 0.002694죠. 0.002694. 그리고 이 부분이 0.00189죠. 이러면 주파수가 1243Hz가 나오는데 이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찍으셨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충 1243인데 그러면 1250이나 1240쯤 되겠구나라는 이제 어림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페이지 시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프리퀀시를 넣고 이 데이터를 또 넣는 겁니다. 그리고 0. 그러면 페이지 시프트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페이지 시프트가 360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은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시프트가 일어난 이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페이지 시프트가 70도가 일어나는 것 같구나라는 걸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제 페이지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읽는 감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시프트가 180도 이상으로 일어날 리는 없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페이지 시프트가 423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한 63도 정도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어썸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페이지 시프트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